그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시 인터내셔널 치어너스 클럽 로얄 크라운 다이아몬드 박민주 사장님을 뜨거운 박수와 함성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부럽습니다. 스폰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1박 2일. 이게 정말 부러움인데 여러분 지금은 모르세요. 언제 아느냐. 저처럼 분리되고 나면 압니다. 그리워서. 함께 있을 땐 저도 몰랐습니다. 사실. 스폰서님과 평생 함께 할 거니까 늘 같은 공간에 있을 줄만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어느 날 시스템데이가 분리됐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위안을 삼습니다. 그래 1박 2일이 있으니까 이러면서 시간이 좀 지나니까 1박 2일도 분리를 하랍니다. 딱 분리하고 나면서 또 하나의 위안을 삼습니다. 그래 UPJ가 있잖아. 시간이 지나니까 UPJ도 분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지금 함께 스폰서님과 함께 할 때 멘트 하나하나 배우시고 저도 함께 할 때 메모를 열심히 해놨던 게 지금 그룹을 운영하면서 많이 활용되고 있고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저도 지금 현재 시스템 데이를 운영하고 또 이런 1박 2일을 운영함에 있어서 차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토시 하나하나 다 메모를 했던 것 같습니다. 스폰서님이 여러분 오늘 날씨가 그렇죠? 이러면 어때요? 라고 묻지 않고 왜 그렇죠? 라고 묻지? 이러면서 적었어요. 그렇죠라고 하는 의미는 뭐지? 어때요? 오시는 일 괜찮았어? 이렇게 물으면 될 텐데 왜 그렇죠? 그랬지? 애매할 땐 저렇게 물으시는가? 그러면서 따라 적었는데 제가 어느 날 여러분 오늘 날씨가 그렇죠?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는 날도 있었습니다. 역시 제가 스폰서님을 닮고자 했던 그 마음들이 그런 멘트 하나하나에서 나오지 않았나 이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고 제가 닮아갈 수는 없습니다. 저분 닮아갔다가는 가랭이가 찢어집니다. 네,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면 가랭이가 찢어지죠. 가끔 우리 파트너분들 중에서 가끔 멋모르고 이런 얘기 하시는 분 있어요. 저의 멘토가 있습니다. 저의 멘토는 박진희 스폰서님이십니다. 막 그래요. 거기까지는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반드시 제2의 박진희가 되겠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가슴이 철렁 노래앉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그건 안 될 테니까. 그걸 제가 알고 있으니까. 네. 저분은 타고나신 리더십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 닮아갈 수는 있겠으나 완전히 닮아가긴 어렵다. 그 말은 어떤 얘기냐면 그렇다고 우리가 로열 못 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타고난 리더십이 있을 겁니다. 그 리더십을 조금씩 개발해 가면서 여러분을 성장시켜 나가면 로얄까지 가는 데는 무난하다는 거 제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제목이 유니시티 사업을 하면서요. 그러니까 의미라고 하는 단어를 주셔서 의미가 저 참 많이 쓰는 단어인데 사전적 의미는 뭘까? 네이버 검색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좀 구체적인 주제가 오는 게 아니라 좀 포괄적인 주제가 저한테 와서 검색을 해봤더니 현상이나 사물의 가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현상이나 사물의 가치가 의미다. 그러면 나는 형상이니까 그러면 내가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가치 있게 생각했던 부분을 좀 풀어주면 좋겠구나. 이렇게 해서 제가 강의 주제를 가지고 소재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오늘은 제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또 여러분과 같은 공감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리더가 되다 보면 사람들 눈빛만 봐도 이 사람 성장하겠다, 성장하지 못하겠다 이런 게 보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그런 말을 듣죠. 돗자리 깔아도 되겠어요? 대나무 꽂으세요? 뭐 이런 얘기 듣죠? 네, 신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게 왜 보이냐면 말은 생각에서 옵니다. 여러분께 어떤 생각을 평상시에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옵니다. 이번에 태풍이 쏠리기 전국을 강타한다고 정말 시끄러웠습니다. 정말 시끄러웠는데 오늘 아침에 이게 완화가 됐죠. 인터넷에 뭐라고 올라오냐면 약풍이야? 미풍이야? 믿을 놈 아무도 없네? 우리나라 기상청 어떻게 믿어? 막 이런 게 올라오더라고요. 이런 게 올라오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만하기 다행이다. 대비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저도. 이만하기 천만 다행이다. 인명사고도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다행이다. 역시나 우리나라는 복이 많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약품이야? 우리 집 안방에 미풍만도 못하네? 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서 왜 평범한 사람이 평범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그 사람들의 사고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인생이 바뀌지 않는데 이런 걱정이 됐습니다. 그들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됐어요. 과연 우리 파트너분들은, 우리 유니시티인들은, 우리 가족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 이 태풍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오늘과 같은 이 현상이 일어날 때 뭐라고 생각을 스스로가 했는지 자기는 알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뭐 이래 라고 했다는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사실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평상시에 옥의 티를 먼저 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옥을 먼저 보시는 분이 있고, 사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사람이 하는지라 여러분 스폰서도 마찬가지고 온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다 잘할 수 없습니다. 근데 잘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티만 잡고 보려고 하시는 분은 자기 비즈니스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 발목을 잡습니다. 부정의 씨앗을 만들고 씨앗을 키워나갑니다. 근데 이걸 아무리 가르친다고 되느냐? 가르친다고 되지 않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건 한계가 있더라. 결과적으로 리더를 만드는 게 저희들 비즈니스인데, 리더로 만들어지는 씨앗은 바로 긍정의 씨앗이더라. 제가 태풍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속에서 1박 2일 참 많은 것들을 배우실 겁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배우실 건데, 이 배우는 거를 그냥 배운 걸로 끝나지 마시고 실천, 그리고 나를 뒤돌아보고 반성. 왜냐하면 여기 오시는 분들이 다 디렉터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렉터는 리더입니다. 리더 분들은 파트너가 적든 많든 아마 한 분 이상은 다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이 또 복제가 되는 거니까 꼭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주는 의미, 저 개인적인 의미. 저는 이 사업의 첫 번째가 나에게 주는 가치가, 진정한 가치가 뭐였는가를 봤더니 바로 꿈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저희들 비즈니스가 참 매력 있는 게, 꿈이 없는 사람은 꿈을 갖게 해주고 꿈이 있는 사람은 꿈을 가꾸어 갈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근데 우리 보통 사람은 꿈이 아예 없습니다. 원래 없었냐? 그건 아니죠. 꿈이 사라진 거죠. 왜요? 현실과 부딪히고 깨지면서 그냥 사라지고 포기한 겁니다. 꿈을 꿔봐야 소용없으니까 꾸지가 않는 거죠. 어른이 되면 될수록 우리는 꿈을 놓아버립니다. 그리고 꿈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다가 꾸는 꿈만 기억을 합니다. 어느 날 저도 역시나 그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유니시티를 통해서 그 잠자는 꿈을 다시 깨어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잘 나갔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저의 과거는 저희 스폰서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거지 중에 산거지라고, 헌한 발을 타고 왔다고 한 번씩 웃으시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지금 너무 감사함에 대해서 한 번씩 저를 또 뒤돌아보곤 합니다. 저도 비즈니스란 항상 오르막만 있지는 않습니다. 항상 성장만 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은 때로는 파도 타기처럼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근데 내려갈 때 이걸 지혜롭게 잘 극복하시는 분들은 바로 꿈이 있는 분들. 우리가 보면 동기부여가, 외적 동기부여가 있고 내적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바로 내적 동기부여입니다. 저희가 이런 얘기 참 많이 하고 있죠. 미팅을 꼭 나오셔야 됩니다. 미팅에 나오지 않고 성공한 사람 못 봤습니다. 그래서 미팅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로 누가 말을 듣지 않느냐? 잘난 사람 그게 아니에요. 잘난 척 하시는, 정말 잘난 사람 말을 잘 듣습니다. 잘나지도 못했으면서 잘난 척 하시는, 돈 좀 있다고 이러신 분들은 절대로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리더분들이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간절하게 얘기합니다. 왜 간절하게 얘기하냐? 당신의 성공을 간절히 원한다는 마음입니다. 미팅이 100%입니다 라고 해도 잘 와닿지 않죠. 근데 이 미팅도 우리가 일주일에 2번은 오라고 꼭 얘기를 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게 바로 외적 동기부여입니다. 강의를 들으면 딱 3일 갑니다. 3일 만에 그 공감됐던 또 영감이 있었던 모든 건 사라집니다. 그래서 3일 만에 또 듣는 겁니다. 그래서 유지를 하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 세미나가 시스템데이가 왜 있느냐? 그거는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 공간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한 달이 갑니다. 한 달이 지나면 또 사라집니다. 스폰서님과 손 한 번 잡습니다. 사진 한 번 찍습니다. 기분 좋았습니다. 딱 하루 갑니다. 이건 외적 동기부여입니다. 근데 외적 동기부여만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팅 한 번 안 나오면 3일 동안 동기부여를 못 받습니다.
미팅 2번 못 나오면 일주일 동안 동기부여 못 받습니다. 세미나 한 번 우에다가 빠졌습니다. 빠지고 나면 한 달 동안 동기부여 못 받죠. 그러니까 이 사업 되는 거야 마는 거야. 꿈은 온데간데 사라집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많은 분들이 꿈을 얘기하지만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적 동기부여 때문에 내가 힘들고 지칠 때 일어날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꿈은 바로 내적 동기부여입니다. 내적 동기부여, 스스로 동기부여. 이 스스로 동기부여는 매일 유지할 수 있고 1년 365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성공했던 비결, 이 사업이 정말 멋있는 사업은 그런 나에게 꿈을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가치였습니다. 저도 젊은 날, 지금 뭐 젊다고 하긴 좀 그렇고요. 제가 젊은 날 아픔이 좀 많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딸아이가 지금 딸아이가 많이 컸지만, 우리 딸아이 6살 때, 그 아이는 잊고 모르더라고요. 나는 기억을 하고 있는. 이 아이가 아침에 눈만 뜨면 엄마 피아노 사줘라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눈만 뜨면 피아노 사줘. 그때 피아노가 유행이었습니다. 근데 피아노가 워낙 비쌌기 때문에 제가 피아노를 사줄 형편이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도 못 벌면서 매일 바빴습니다. 아침에 정장을 입으면 아이가 압니다. 엄마가 나가는 걸. 아침마다 치마자를 붙잡고 울어요. 엄마 오늘만 놀아줘. 오늘 안 가면 안 돼? 이 아이를 뿌리치면서, 그리고 학원을 보낼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아이 혼자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럼 앞에 놀이터에 가서 새카맣게 먼지투성이로 집에 와보면 그냥 잡니다. 한날은 우리 아이가 아침에 또 제 치맛자락을 잡습니다. 엄마 오늘 안 가면 안 돼? 오늘 엄마 나랑 좀 놀아줘. 그런 그 아이에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엄마가 크라운 가면 너 피아노 사줄 거야. 그랬더니 한 달 조용하더라고. 그러던 어느 날 밤 12시가 넘어서 옆집 아줌마가 막 문을 두드려요. 12시 넘어서. 제가 맨날 늦게 오는 걸 아니까 그 시간에 왔나 봐요. 제가 놀래가지고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맥주 회사 다니세요? 이러는 거예요. 맥주 회사 다니요. 크라운 맥주가 있나 봐요. 내가 너무 놀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고 그랬더니, 민경이가 맨날 혼자 노니까 안쓰러워서 그 아이를 데리다가 수박도 먹이고 막 그랬나 봐요, 이 아줌마가. 그러니 이 아이가 자랑을 하더래요. 우리 엄마가 크라운 가면 피아노 사준다고 해서 제가요 아줌마 혼자 놀아요. 맨날 이렇게 얘기를 했던가 봐요. 근데 저는 몰랐죠. 이 아줌마가 밑도 끝도 없이 맥주 회사 다니세요? 이렇게. 제가 웃고 넘어갈 얘기였지만 사실 제 가슴에 비수처럼 지금 박혀있는 말 한마디가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살았던 이유 중에 하나도 가난이 대물림 될까봐, 이 가난을 자식에게 대물림 된다라는 게 죽기보다 싫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비로소 다시 깨달았던 게 유니시티를 하면서, 그래 맞아, 내가 예전에 그랬던 적이 있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벗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사는 이유는 선택이 잘못됐던 거야. 비로소 선택을 제대로 했으니 이제 한번 제대로 해보자. 저도 비즈니스가 힘들 땐 항상 딸아이의 피아노 3글자, 때로는 핸드폰 딱 문 열면 피아노라고 적은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차 안에 룸밀러에 피아노라고 적어놓고 다닌 적도 있었고요. 남들은 코 다이아몬드라고 적는데 저도 피아노라고 적었어요. 왜냐하면 그 단어가 나올 때마다 제가 열심히 뛸 수 있는 원동력이 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오히려 PMC 이렇게 진행하고 하면 꿈 리스트 뭐 이렇게 적어오라고 얘기를 하죠. 아니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가슴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나에게 울림이 있어야 됩니다. 유니시는 여러분에게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꿈을 줄 수 있다는 것.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 꿈이라고 하는 게 이유가 다 다릅니다. 원하는 게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첫 번째가 자식이 원했던 걸 해주지 못한 그 마음이 저는 첫 번째였습니다. 딸아이가 다 커서 제가 그게 가슴에 절절 매여서 유니시티 성공하고 나서 제가 딸아이한테 물었습니다. 우리 딸아이는 그 다음부터 트라우마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용돈 한번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알아서 지갑에 용돈을 넣어놨어야 됐습니다. 한 번도 돈 달라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도 몰랐어요. 한날 제가 물었습니다. 너 어릴 때 피아노를 그렇게 갖고 싶어 했는데 너 지금도 갖고 싶냐? 너 이런 적이 있었어. 그랬더니 엄마 나 기억이 없는데 저는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 더 물었습니다. 너 왜 나한테 돈 달라는 얘기를 하지 않니?
그럼 제 눈을 피해요. 제 눈을 피하길래 제가 먼저 얘기했습니다. 혹시 너 엄마한테 미안해서 그러나? 아니면 엄마가 돈이 없을까봐 그러는 거야? 아니면 어릴 때 상처 때문에 그러는 거야? 왜 그러니?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요. 그냥 엄마가 먼저 넣어놓잖아요. 그러고 말더라고.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요구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크라운 왔을 때인데, 로얄 크라운 왔을 때인데, 어느 날 지금의 유학가 있습니다. 방학에 이제 한국에 이렇게 돌아와서, 둘이가 이제, 쇼핑을 갔습니다. 시내. 쇼핑을 갔는데, 길거리 딱 지나가다가 뭘 딱 지목을 하더니, 저 차 너무 예뻐. 그러는 거예요. 저 차 너무 예뻐. 뭔데? 하고 봤더니 미니 쿠페. 너 갖고 싶니? 그랬더니, 처음으로 그 차를,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그 줄로 BMW 매장 가서 그 자리를 바로 샀어요. 돈 얼마 안 하더라고. 4천만 원밖에 안 하더라고. 그 자리를 바로 샀어요. 제가 가장 기뻤던 날. 우리 아이가 원했을 때, 1초의 망설임이 없었어요. 그래, 갖고 싶니? 알았어. 가자. 그래서 가서 바로 사줬어요. 지금 빨간색을 원했고, 난 아이보리를 원했습니다. 민경아, 빨간색은 질려. 아이보리가 세련된 색깔이야. 그리고 엄마 뜻대로 하세요. 그래서 아이보리를 샀는데 빨간 걸로 다시 칠을 하더라고. 그 차를 지금 저의 GMR하고 미국 가 있어도 한 번씩 제가 사진을 찍어 보내야 돼요. 걔가 보고 싶어서. 그게 이제 그 아이에게 제가 그나마도 보상받았던 하나의 계기가 됐습니다. 그나마도 보상받았던. 그래서 지금은 피아노를 잊었습니다.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도 가슴에 맺힌 것들이 아마 있을 건데 그런 걸 끄집어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그러면 내적 동기부여가 되면서 외부에서 잔잔한 여러 말에 귀 기울여지지 않습니다. 내면의 꿈의 세계가 작으니까 작은 말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 말들은 그분들에게 하등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십거리로 삼습니다. 근데 그런 말에 우리는 현혹돼서 상처를 받습니다. 저도 상처 받으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유니시티 비즈니스를 정말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처음에 제가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가장 적이 누구였냐면 동종업계가 적이더라고요. 동종업계. 동종업계를 좀 알아야 되겠다. 근데 이 동종업계를 알려고 하면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내가 하수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저는 리크루팅 하다가 동종업계 리더를 만나면 질문을 계속 했습니다. 그럼 그 양반들은 계속 장점만 얘기합니다. 장점만. 그럼 계속 들어줍니다. 마지막에 질문합니다. 신이 만들지 않았고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반드시 단점도 있을 겁니다. 한 가지는 내놓으셔야죠. 그러면 사실 다 좋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단점이었구나. 그러면 같은 회사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걸로 가지고 비즈니스를 합니다. 그럼 정확하게 먹힙니다. 이게 고수가 되고 나니까 그냥 모든 리더들을 만나면 자신감이 딱 생기면서 리크루팅이 100% 되더라고요. 그때 저는 적이 아니라 동지였구나. 적을 알고 나를 알아 백승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이 맞았구나. 적이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두 번째 적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적이 누구였냐면 형제 그룹. 유니크 패밀리 말고 형제 그룹. 박미주만 떴다 그러면 베팅 그룹이래. 베팅 그룹. 난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뭔 놈의 말을 베팅 그룹이라고 얘기를 할까? 난 제대로 하고 있는데. 난 매출을 한 번도 강요해 본 적도 없는데. 이렇게 하라고도 얘기하지 않아. 난 목표만 잡아줬을 뿐인데 왜 저런 얘기를 할까? 그때는 굉장히 슬프더라. 스폰서님이 전화합니다. 스폰서님, 저 오늘 또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그럼 스폰서님 한결같이 잘 나가면 그래. 사실 사람은 듣고 싶은 건 듣습니다. 잘 나가면 그래인데 그래는 들리지 않아요. 잘 나가면만 들려요.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스폰서님께 상담 들어오면 여러분 말씀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저희 스폰서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잘 나가면 그래. 박 사장님 너무 잘 나가잖아. 그러니까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조언을 해주시는데 저한테 시행착오 겪지 말라고 정말 겪었던 그 시행착오를 내가 겪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알고 짚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저에게 엄청나게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비교 대상이라고 생각할 때는 저를 막 이러다가 비교 대상이 아니고 아예 위에 확 서버리니까 그때부터는 조용하더라고. 근데 그걸로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는 뭐가 있냐면 내 안의 적과 싸우셔야 돼요. 내 안의 적과. 매너리죠. 이 정도면 됐어. 나 로열인데 뭐.
전 로얄 온 지가 지금 4년 가까이 됐는데 뭐 좀 쉬어도 되지 뭐. 그러니까 이런 매너리즘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파트너는 얘기합니다. 로얄이 왜 이렇게 바빠요? 바쁘면 안 되잖아요. 비전 아니잖아요. 이렇게 꼭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내 귀에 대고 제 그룹만 도와주세요. 스폰서님 편히 쉬시고요. 제 귀에 싹 와서 얘기하면 제 그룹만 놔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 얘기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스폰서님 로얄 비전 아니잖아요? 지금도 왜 이렇게 바쁘세요? 저희 그룹에서 강의가 가장 많은 게 지금도 저예요. 강의 스케줄 제가 지금도 가장 많아요. 우리 그룹 다이아몬드, 더블 다이아몬드 스케줄 보면 강의가 10번이 한데 저는 평균 15번입니다. 지금도. 이번 주도 하루도 못 쉬었습니다. 그래 놓고 맨날 쉬래. 맨날 쉬라고 얘기를 해요. 저도 한때는 그럼 듣고 싶은 말만 들어볼까요? 스폰서님 로얄이니까 좀 쉬셔야죠. 이게 듣고 싶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쉬면 되죠. 나의 타협하는 거예요. 나 잘못한 거 없어. 그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잖아. 로얄이니까 쉬라고 했잖아. 그런데 저는 제 꿈과 또 타협하는 겁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꿈과 제가 지금 원하는 목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참고는 하지만 그들 말대로 가지는 않습니다. 제 주관대로 갑니다. 저의 목표가 다이아몬드 100조를 만들고 PD 1000조를 만들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PD 1000조를 만들기 전까지 나 쉬지 못해. 나 쉴 수 없어. 이런 목표가 있다 보니까 그러기나 말기나 아마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목표가 없었다면 그래? 좀 쉬어볼까? 그래도 되지 뭐. 그룹 잘 돌아가고 나 뭐 시스템데이만 운영하면 되고 1박 2일 프로그램은 짜면 되지 뭐. 강의 한 판 하면 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제 마음 안에 또 다른 꿈과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이 꿈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그룹이 커지면 커질수록 외적 동기부여는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면의 동기부여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절대로 꺼지지 않는 바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절대로. 꼭 기억을 하시고 또 하나 꿈이 있으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는 얘기가 있어요. 행복하게 살아라. 주도적으로 살아라. 당신의 인생을 살아라.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이번에 김영석 교수님 제가 특강을 한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담화 나누는 걸 봤어요. 그분 연세가 98세.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분이 질문을 합니다. 담화 나눌 때 지금 98세인데 행복했을 때가 언제였냐?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라고 물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는 우리 선생님은 나이가 몇 살이냐? 물어요. 저 50살입니다. 그러면 행복을 모르지. 내가 이 나이 먹어보니 가장 행복한 나이는 60살에서 75세까지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60이 넘으면 인생 다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은 진짜 인생의 행복은 60부터 75세까지야. 그런데 75세가 넘어가면 내 주변에 친구가 한 명씩 떠나. 그래서 행복하지 않아. 그리고 또 하나 있어. 그 나이에 행복하려고 하면 50부터 재정적 독립을 해야 돼. 앞으로 50년 더 살 재정적 독립을 해야 돼. 두 번째, 반드시 일이 있어야 돼. 이런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면 돼. 그리고 자네가 정말 살고 싶은 삶이 뭔지를 생각해. 이런 얘기를 그 김영석 교수가 합니다. 어느 분이 정말 불행하다고 생각한 어느 분이 어느 스님을 찾아갑니다. 이 사람은 늘 불행하다고 생각을 해요. 나 왜 이리 불행하지? 다른 사람 다 행복한 것 같은데 나 왜 이러지?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는다. 스님을 찾아가서 고백을 합니다. 스님, 제가 너무 행복하고 싶습니다. 너무 불행합니다. 방법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스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마침 정원을 가꾸려고 하니 내가 들고 있는 이 가방을 좀 들고 있게. 가방을 이제 들어보니 가벼워요. 들었습니다. 스님은 정원 가꾸러 갑니다. 근데 가방도 처음에는 가벼웠는데 계속 들고 있으려고 하니까 무거워요. 나중에 짜증이 좀 났습니다. 짜증이 나서 스님을 다시 찾아갑니다. 스님, 저는 지금 행복한 방법을 찾으러 왔는데 언제 일이 끝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무거워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스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거우면 내려놓으면 되지. 무거우면 내려놓으면 되지. 그 한마디에 모든 걸 깨달아요. 우리는 너무 많은 짐을 짊어지고 있더라. 쓸데없는 짐, 쓸데없는 고민, 쓸데없는 스트레스, 쓸데없는 것들. 인생에 하등에 도움되지 않아요. 스폰서 파트너가 앉아서 우리 둘 얘기 말고 제 3자 얘기 하시는 분 치고 사업자 하시는 분 본 적 없습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시는 건 누구냐면 둘이 얘기를 제 3자한테 옮기는 사람. 어떤 분이 막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스폰서님, 제가 그분을 정말 믿고 따랐는데요. 알고 보니까 제 뒷담화를 그렇게 했대요.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분이 사람입니까? 막 나한테 막 혈압이 올라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이 사람입니까? 리더 맞습니까? 막 흥분을 해가 목구에 막 핏대가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사장님, 욕한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은 그걸 사장님한테 고자질을 바친 사람, 그 사람을 조심해라. 그 사람을 조심해라. 그 사람이 더 나빠. 나 같으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설사 그런 얘기를 들었다 하더라도 나는 좋게 미화시킨다. 그 사람 리더 아니다. 저도 한때는 저에게 제 주변에 모든 얘기를 고자질해 주는 사람은 충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아, 이 사람은 정말 내 편이구나. 나를 위해서 온갖 얘기를 다 물어다 주는구나. 정말 감사했어요. 알고 보니까 간신이더라고요. 정말 조심해야 될 사람은 그런 사람. 또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인격이 하나인 사람이 있고요. 두 개인 사람이 있고 다중인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다중인격일까요? 아닙니다. 이중인격입니다. 다중인격은 자기가 자기 마음을 컨트롤을 못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나옵니다. 이건 질병이죠. 이중인격은 컨트롤합니다. 앞과 뒤가 완전하게 다릅니다. 그리고 굉장히 차갑습니다. 우리 흔히 내면인간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차갑습니다. 내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절대로 아리가또 합니다. 내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주 차갑습니다. 그리고 내가 유리한 것만 기억을 합니다. 잘 보시면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 유리한 것만 기억합니다. 불리한 건 기억 자체를 안 합니다.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앞에서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때로는 헷갈립니다. 이분이 다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절대 그러지 않아요. 언제 표가 나느냐? 사람은 두 가지, 위기나 권력이 오면 표가 납니다. 위기나 권력. 권력은 직급을 얘기합니다. 직급이 올라오면 스물스물 천성이 나옵니다. 스물스물. 직급이 올라올수록 오히려 겸손해지신 분이 있고요. 직급이 올라올수록 목에 기부스가 들어가시는 분이 있어요. 천성이 올라오는 거죠. 그게 P 다가 아니죠. PD가 다가 아니고 다이아몬드가 다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나보다 높은 직급 앞에서는 나보다 직급이 높으니까 그냥 숙입니다. 좋아서 숙입니까? 존경해서? 아니에요. 단지 직급이 높다라는 이유로 어쩔 수 없이. 그리고 파트너가 보는 앞에서는 더 숙입니다. 왜? 너 나보고 따라해. 너 나보고 따라해. 파트너가 없는 사이에서는 고개가 각도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나한테 조금이라도 마이너스가 오는 어떤 부분에 눈빛이 살짝 바뀝니다. 가장 무섭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혹시 그런 걸로 인해서 여러분 꿈이 사라질까 봐. 역시나 그런 것도 이 또한 지나가는 거고 나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이겨내셔야 되겠습니다. 나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고 나만 잘하면 되는 게 저희들 비즈니스다. 그래서 저희들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여러분에게 꿈을 갖게 해준다는 것. 그리고 내적 동기부여. 이거는 여러분이 동기부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이 부분은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 제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가치는 제가 유니스를 통해서 가장 좋아진 거 바로 수준과 지수입니다. 수준과 지수. 이 지수는 도덕지수를 의미하고 있고요. 도덕지수. 여러분이 이제 잘 보시면 처음에는 이렇게 잘 안 보이다가 시간이 지나면 보이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배려 잘하고 남의 말 하기 싫어하고 책임 잘 지려고 하고 좀 따뜻하신 분들 이런 분이 있어요. 그리고 남이 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이나 솔선수범하시는 분들
정리 정돈 잘 하시는 분들, 잘 보시면 도덕지수가 조금 높으신 분들. 저는 지구상의 도덕지수가 가장 높으신 분, 누구라고 꼽으라 그러면 그분을 꼽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감동을 하도 받아서. 감동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스위스에 여행을 갔습니다. 아마 들으신 분 있을 건데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여행을 갔는데 빙하 열차를 탔어요. 빙하 열차. 빙하 열차를 탔는데 가이드가 그 전에 우리한테 하는 태도와 빙하 열차를 타고 나서 우리한테 하는 태도가 너무 달랐습니다. 왜 그랬냐를 봤더니 가이드가 놀란 부분이 어느 화장실은 사람이 들어가면 나온대요. 볼일을 못 보고. 그래서 봤더니 이제 오바이트를 누가 해놨던가 봐요. 오바이트. 그러니까 들어가면 나오고 들어가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 분이 들어가더니 한참 동안 안 나오더래요. 한참 동안. 그리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볼일을 보더라는 거예요. 한참 동안 안 나오던 그분이 싹 치운 거예요. 그 오바이트. 근데 그분이 누구였냐면 박진희 스폰서. 저희들 가이드가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정말 박진희라는 분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래요. 대단한 거 몰랐어요? 그랬더니 아니 컨펌은 많았대. 근데 공항에서 내리는데 그냥 사람이더래. 그냥 사람이더래. 몰랐다는 거예요. 제가 박진희 스폰서님하고 인연 얼굴만 알기는 벌써 한 20년 된 것 같습니다. 얼굴만 알기는 그 얼굴만 알았습니다. 스폰서님 안 계시니까 제가 할게요. 계시면 얘기 못해요. 저 계시네요. 스폰서님의 외모가 그때 당시 20대였어요. 그때 당시에 너무 20대였고 너무 잘 나갔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강해 보였어요. 다가가기 어려울 정도. 부담스러울 정도로 너무 강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강한 분인 줄 알았어요. 저에게 정보를 주신 분이 따로 있었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이 스폰서 잘 고르지. 좀 부드러운 사람하고 손을 잡지. 좀 강한 사람하고 손을 잡았는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인연이 그렇게 됐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 맞아 인연법이지. 인연법이지. 사람 겪어봐야 돼요. 제가 스폰서님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제가 요즘 가장 많이 하는 얘기 예전에도 많이 했습니다. 가장 따뜻하신 분이다라는 걸 정말 많이 느낍니다. 냉철할 때는 아주 냉철합니다. 왜냐하면 사업가는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를 보는 눈이 아주 빠릅니다. 우리가 남자는 5감, 여자는 6감, 그러죠? 기업이 잘 나가는 이유는 미래를 보는 눈 7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스폰서님 8감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앞서가는데 한 발만 앞서가지 않아요. 우리 일반 사람보다 2발, 3발 앞서갑니다. 그 방향대로만 따라가면 무조건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도 생색내지 않아요. 내가 만들었잖아. 이런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제가 유니크 패밀리 음악 나왔을 때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네트워크에서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는데 어느 회사에서도 그룹송을 만드는 일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스폰서님의 아이디어로 그룹송이 나왔습니다. 우리 파트너가 흥얼흥얼흥얼 따라합니다. 근데 노래가 들을수록 괜찮습니다. 외부인에게 한번 줘봤습니다. 이 노래가 뭐냐고 물어봅니다. 그려봐요. 우리 그룹송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노래 너무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미지가 달라집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가져오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대단하시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은 나왔구나. 나왔으니까 들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죠? 저도 그룹을 끄는 입장에서 저는 그런 머리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하는 건 할 수 있습니다. 만드는 건 못합니다. 내 스폰서님 만들어줬기 때문에 제가 따라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분을 만나지 않았으면 저 로얄에 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만들지를 못하니까. 따라는 할 수 있지. 이런 좋은 환경. 그런데 이 좋은 환경까지 만들어주시는데 생색 한번 내지 않고 도덕지수까지 높아요. 세상에 이런 분을 만나기는 쉽지 않아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많이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파트너분들 한 번씩 얘기합니다. 스폰서님 정말 따뜻한 분이에요. 제가 진짜 한 번씩 짜증을 내요. 따뜻한 분이에요. 바쁘시니까 그냥 가신 거예요. 이렇게. 스폰서님 바빠요. 네, 이렇게.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도 보고 싶은 것만 보잖아요. 한날 선능센터에 갔는데 사진 찍자고 했나봐요. 사진 찍자고. 스폰서님과 미안합니다. 바빠서 가셨나봐요. 그거 소문 타고 난 전화가 왔어. 아니 사장님 하시냐고 지금. 사업한 지 몇 년 됐냐고. 3년씩이나 되지 않았냐고. 3년 동안 사진을 한 번도 못 찍었대. 사진 찍는다고 다이아몬드 갈 수 있으면 제가 스폰서님 모셔올게 내가. 그것도 이해를 못 하시냐고. 뭐 비즈니스를 리더 때문에 합니까? 왜 사업만 안 되면 리더 탓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비즈니스에서 우리가 지수가 자꾸 올라갑니다. 지수가 올라가는 거는 다 그러니까 환경에 의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요. 바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그 또한 깎이면서 자기를 내려놔야 되니까 깎여야 돼요. 스폰서 파트너가 부대끼면서 다 깎입니다. 초보자 때는 내가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내 사업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자영사업이 아닙니다. 스폰서 사업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매출 올리면 네가 돈 벌어 가잖아. 어떤 분은요 스폰서 직급 갈까봐 내 매출을 막아. 철딱서니가 그렇게 없는지. 아 묻고 싶어요. 뭘 묻고 싶냐. 사장님 파트너가 매출 올리면 사장님 돈 벌어 가잖아요. 이거 묻고 싶어. 근데 인정 안 해요. 어떻게 나가는 거를 오면 쓰고 남이랑 불륜이냐고. 남의 얘기를 그렇게 쉽게들 하시냐고. 여러분 잘 보시면 여러분을 보셔야 되고요. 우리가 이 비즈니스는 수평과 수직이 공유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수평을 보시면 안 돼요. 수직. 오로지 위아래만 챙기세요. 오로지 위아래. 뭘 몇 번 봐요. 형제를 왜 챙겨? 그냥 수직. 나의 위와 나의 아래. 남의 얘기 할 시간 없다니까요. 수직만 보라니까 수직. 위아래. 내 새끼. 내 위에. 여러분이 그룹을 끌 때가 오면 수평도 돼야 돼요. 그룹을 끌 때가 오면. 그러면 수평도 보셔야 되고요. 더 큰 리더가 되려고 하면 같은 네트워크 전반적인 걸 보실 줄 아셔야 돼요. 더 큰 리더가 되려고 하면 나라의 정세도 보셔야 돼요. 나라의 정세. 더 큰 리더가 되시려고 하면 우리가 정치인은 아니지. 근데 왜 사업이 앞으로 안 나가느냐. 시달데기 없는 시간 투자하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쓸데없는데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데 에너지가 있겠습니까? 에너지가 다 소진됐죠. 그러니까 일 잘하시는 분은 일 얘기만 해요. 일 못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다른 사람 얘기만 해요. 도덕지수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높아집니다. 이 사업이 정말 매력있는 사업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왔잖아요. 평범하게.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했잖아요. 여기서 보니까 아무도 그렇게 하질 않아. 나도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바로 훈련. 깎이면서. 그러면서 어느 날은 이렇게 됩니다. 스폰서가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오늘 이렇게 바꿔요. 그래. 스폰서의 흠집도 진지라 개짜. 이것도 내 팔자지 뭐. 내놔요. 이뻐 보입니다. 스폰서가 나한테 잘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다가가서 잘하면 팔은 안으로 굽습니다.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이 스폰서하고 3년 동안 사이가 안 좋았어요. 3일 전에 카톡이 왔습니다. 제가 기분 좋은 카톡을 받았어요. 스폰서님 감사합니다. 스폰서님이 중간 역할을 하신 거 알아요. 이렇게 왔어요. 두 사람은 풀래야 풀 수가 없는 관계였습니다. 너무너무 사이가 안 좋았어요. 이분들은 다 직급자인데 하필이면 스폰서가 직급이 낮아요. 파트너가 직급이 높아요. 그런데 이 파트너는 이 스폰서가 내가 잘 나가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 질투한다고 생각을 해. 내 새끼를 자꾸 죽인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이 리더 빼고 밑을 자꾸 건드려. 그러니까 이분은 이게 막 쌓여가지고 그냥 왼수도 그렇게는 안 봐. 근데 그 왼수를 맨날 한 공간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일이 즐거운 게 아니라 괴롭겠냐고요. 근데 이 실타래를 아무리 풀려고 해도 중간에 뭐 리더가 있었기 때문에 풀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신은 계시나 봐. 걸러질 사람은 싹 걸러내더라고요. 그분이 싹 걸러주고 내 몫이 됐어요. 제가 이분들을 품은 지 6개월 됐습니다. 위에 스폰서를 만나면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장님 파트너 사장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던데 이상하네? 오해가 왜 생겼을까? 이상하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밑에를 만나잖아요?
그 사장님 참 좋아하던데? 나한테 좀 가식이었나? 처음에 막 그랬어요. 가식이었나? 이상하네? 그럴 리가 없는데요? 처음 이러더라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그래요. 또 둘이 통화해볼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또 이실 짓고 했죠. 사장님, 사실은 제가 있잖아요. 오늘 만나가지고 사장님 좋은 얘기를 좀 했어요. 이렇게. 그거를 6개월 동안 했더니 이 파트너가 마음이 푸는 거예요. 이 파트너가 한 날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맞아요. 정보 준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한데 제가 몰랐나 봐요. 그러면서 마음을 푼 거예요. 카톡을 넣었나 봐요. 정보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스폰서님 많이 바라지 않을게요. 저희 파트너만 건들지 말아주세요. 파트너만 건들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이 스폰서가 나 건든 적은 없고요. 그냥 차는 한잔 했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풀렸어. 그리고 이 스폰서한테 전화 온 거예요. 건들지 말라는 뜻이 뭐예요? 이렇게 전화. 그러니까 이 양반은 모르고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장님, 우리가 그런 말 있지 않냐. 포도밭 밭에 가면 가끔 내지 말라고, 참외밭에 가면 신발금 내지 말라고, 그런 말 있지 않냐. 근거를 애시도 한초 만들지 말아요. 혹시 이분과 틀어져서 사장님한테 올라오시는 분 있다면 사장님 좋아서 올라온 게 아니다. 자기 합리화를 위해 자기 편 만들러 올라온 게 그 양반 조심해라. 그리고 이 사람은 약간의 피를 보는 사람이다. 스폰서 파트너 사이가 안 좋으면 둘 중에 하나는 떠나게 돼 있다. 그들을 품으려고 하면 리더끼리 사이가 나빠지니 그냥 사장님 저를 찾아오시면 안 돼요? 이분 찾아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배웠대. 그렇게 안 배웠다는 거. 뭘 안 배워. 조상이 난데. 조상이 맨날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뭘 안 배워. 안 배우기는. 쇠가빠지게 얘기를 하는지 내가 수년을 얘기했구만. 사람들 참 이상해.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기억을 해. 들은 자기들은 기억이 없대. 그래서 이 훈련은 정말 필요하다. 여러분의 도덕지수를 올려준다는 거 제가 얘기를 좀 다 보시고요. 두 번째는 영적 지수가 올라가요. 영적 지수가 올라가면 소통이 정말 잘 돼요. 소통이 잘 돼요. 제가 오늘 스폰서님 PR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제 가까이 있는 분 중에 가장 뛰어나신 분이 스폰서님밖에 안 계셔서 할 수 없습니다. 예화를 들려고 하니 리더로서 이제 와보니까 해결 안 될 일도 스폰서님한테만 가면 해결이 돼. 스폰서님 뭘 잘하지? 말을 잘하시는 건 알겠고 뭐지 도대체? 말은 나도 잘하는데 근데 뭐야? 알고 보니까 이분은 상대가 어떤 얘기를 하면 원인이 뭔가를 알려고 하고 우리가 이심전심이라고 얘기하죠. 감정이입이라고 얘기하죠. 그분의 말을 나를 빼고 싹 그냥 그대로 흡수하시더라고요. 그대로 흡수해서 들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경험을 갖다 보니까 그 경험 속에서 많은 지혜가 생기셨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열정으로 지켜볼 수 있는 한계는 필입니다. 열정으로는 PD까지 올 수 있어요. 근데 열정만 가지고 다이아몬드 왔다. 쪼그라들어요. 그룹을 못 겁니다. 그룹을 끌 수가 없어요. 다시 PD로 쪼그라듭니다. 열정만 가지고는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억대 연봉은 누구나 아무나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억대 연봉이 쉽다 그래요. 유니시티 아니었습니다. 왜요? 열정만 가지고 1,000만 원 벌 수 있는 직업이 없습니다. 유니시티만 그렇습니다. 두 번째, 반드시 열정 위에 기반이 있는 데가 바로 지식. 제가 아까 수준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 지적 수준, 지식이 없죠. 지식이 없으면 여러분이 필드에 나가죠. 각양각색의 사람을 만납니다. 또 하나, 대화의 한계를 느낍니다. 대화의 한계. 그리고 나보다 나은 사람 영입을 못합니다. 지식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식이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네트워크 지식이 있을 수도 있고 사회적 지식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가장 기본은 확신이 곁들여진 지식. 네트워크는 누구한테 지지 않을 만큼 정확하게 유니시티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지식을 겸비하면 어디까지 올 수 있느냐? 다이아몬드까지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열정이 없고 지식만 있는 분이 있어요. 강의 아주 잘합니다. 그리고 트렌드 분석을 완벽하게 합니다. 무슨 놈은 사업설명 강의를 시켰더니 1시간 반 동안 트렌드만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식만 가지고 열정이 없죠. 그렇죠? 그러면 그룹이 화기애애하지 않아요. 찬바람이 쌩쌩 돌아요. 찬바람이 뜨겁지 않아요. 달궈지지 않아요. 지식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지혜라고 하나. 이 지혜는 어디서 생기는 거냐? 바로 경험, 스킬이 생겨요. 경험을 통해서 지혜가 생기죠. 근데 이 지혜도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지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혜에 통달하신 분이에요. 지혜에 통달하신 분. 실타래를 알아서 그냥 그렇게 엉켜있는 실타래를 난 3년을 풀어도 안 되더니 스폰서님이 1시간 만에 풀어버려요. 그게 바로 이 소통의 달인, 영적 지수가 높다. 아주 높으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유니씨를 통해서 소통이 잘 되죠. 올라가는 거예요. 사회에서, 교과서에서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는 걸 유니씨에서 배웁니다. 어디에서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16년 동안 공부했지만 사회에 써먹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인간관계 공부합니까? 돈 버는 방법 공부합니까? 앞으로 잘 될 비즈니스는 공부합니까? 아니잖아요. 유니시티 안에서 이 모든 걸 배우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터득할 수 있고 짧은 시간에 터득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음에 따라서. 그래서 영적 지수는 바로 소통의 달인. 이거가 여러분이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좋아하시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지수 보겠습니다. 바로 사회적 지수. 사회적 지수는 인정받는 것. 가장 먼저 인정은 바로 여러분 파트너에게 스폰서에게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결과를 내셔야 됩니다. 결과를 내지 못하면 인정을 못 받습니다. 누구에게 인정을 못 받냐?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여러분 파트너에게 인정 못 받습니다. 여러분 인정 못 받으면 여러분 위로 올라가죠? 외로워지죠. 이거에 불평불만이 있는 분 있어요. 결과를 못 냈기 때문에 책임을 본인이 지셔야 돼요. 결과를 낼 수 있게끔 방향을 바꾸든 방법을 바꾸든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방법과 방향은 아주 중요한데 스폰서 상담을 통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과가 중요하고요. 인정은 파트너와 스폰서예요. 두 번째 인정은 가족. 밤늦게까지 싸돌아 다니는 게 얼마 버노? 신랑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밖에서 지쳐서 들어오는데 한마디 탁 던지면 내가 누구 때문에 일을 하는데 이런 싸움이 벌어지죠. 남편이 이제 자기 무시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과를 못 낸 건 납니다. 근데 나 억울하죠. 열심히 했는데 결과 없다는 이유로 인정 못 받으니까 억울한 거예요. 그 남편도 잘못되긴 했습니다. 힘들지. 이왕이면 힘들지. 이렇게 열심히 돌아다니는데 그 결과까지 없으면 얼마나 뒤겠노. 차라리 이렇게 하면 더 열심히 할 건데. 네가 열심히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보니 밥이나 제대로 먹는지 김밥으로 때우지. 네 오늘도 그랬지. 그러면 감동을 받아가지고 펑펑 울면서 내가 내일부터 더 열심히 할게 이럴 건데 뒤 죽겠는데 니 뭐 하는 짓이고 당장 내시오라 이러면 결과를 못 냈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으로부터 인정 못 받습니다. 제가 첫 달에 75만 원 받았는데 그때 올백머리를 막 이렇게 하고 지금보다 스마트하게 뭐 옷을 입고 사업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리크루팅을 탁 하러 왔습니다. 보험회사의 단장인가 뭔가 그렇답니다. 날 딱 마다니 나를 그냥 무시를 하더라고요. 그냥 무시 말고 앞에 개를 붙이시는 거예요. 다리를 딱 꺼내 뒤로 제끼 딱 이렇게 합니다. 첫 마디 질문. 제가 연봉 3억입니다. 사장님 얼마 버십니까? 딱 묻는 거예요. 기분이 굉장히 나빴어요.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얘기했죠. 사장님이 아시면 기절할 만큼 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기절할 만큼 적게만 뺀 거예요. 거짓말하진 않았습니다. 진실을 얘기했어요. 단지 단어 하나 뺐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따다 싶어서 바톤 터치를 제가 했죠. 주도적으로. 금융업계의 프로는 당신이지만 유니시티 프로는 접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다리를 딱 풀더라고요. 그래서 QR을 했습니다. 컨택을 했어요. 징그럽게 말을 안 듣더라고요. 왜 말을 안 듣냐? 들어와 보니 내가 돈 안 된 거 알아버렸거든. 컨택은 잘했는데 양육이 안 돼. 아, 나보다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내가 벌어야 들어오는구나. 그러니까 빨리 벌어야 되겠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컨택은 잘했습니다. 들어가면 얼마 안 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박미주가 돈 안 되는데 딱 표가 났던가 봐. 왜요? 내 파트너 2명. 콜라치 2명. 그러니까 안 돼요. 이 사회적 지수가 올라간다는 거는 결과를 내죠? 결과를 내면요. 다 달라져. 누가 달라지느냐? 가장 가까운 스폰서와 파트너가 달라져. 바로 내 몸. 한마디가 아주 영향력이 있습니다. 결과 내니까 그래요.
가족은 더 재밌습니다. 저희 친정엄마, 제가 6남매의 맏딸인데 유니시티에서 성공하니까 우리 엄마 어떻게 바뀌었냐면 우리 큰딸은 태어날 때 울음소리부터 달랐다. 막 소름 끼치는 말을 하고요. 넥스트 이코노미지에 제가 포지 모델로 나와가지고 그걸 한 권을 드렸거든요. 너덜너덜. 한날은 스마트폰을 사달래, 스마트폰. 시골에 스마트폰 필요 없습니다. 폴더가 지금 제격이에요. 스마트폰을 왜요? 내가 아버지가 필요하단다. 스마트폰을 사드렸더니 거기다가 박미주 쳐가지고 동영상 보여요. 자랑하시네. 그거 칠라.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 갱님이 엄마도 아니에요. 미주 엄마로 바뀌었어요. 언제부터 미주였다고? 미주 엄마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우리 명절 때 가족들이 다 가잖아요. 보통은 이제 어른들한테 음식을 늦게 오면 웃거덕이 이렇게 딱 모셔놓고 음식을 먹잖아요.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 제가 늦다. 딱 걷어놓고 어른한테 그래놓고 식사를 해요.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게 결과. 가족도 달라집니다. 내가 운명도 개척한다고 내가 노력해서 기회가 왔을 때 잡았으니까 지금 이 자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친구들도 달라지고요. 비행기를 타면 너는 비즈니스 트럭 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예전에는 비즈니스 빗자만 얘기하면 시잘데기 없는 일 이라고 욕했거든요. 요즘엔 지네들이 알아서 너는 비즈니스 타야 되는 거 아니야? 이코노미 타겠냐? 이렇게. 다 달라졌어요. 이게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이 사업은 유니시티에서만 성공이 아닙니다. 사회적 성공을 같이 겸하고 있어요. 사회적 지수가 올라갑니다. 이게 유니시티예요. 유니시티 안에서만 그렇지 않다. 네트워크의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허접한 국내 기업의 최고직급과 유니시티의 최고직급은 가치가 달라요. 밖에 나가면 국내 기업의 최고직급은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유니시티 최고직급은 인정을 받습니다. 그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니시티는 어렵잖아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최고직급을 갖다 하니까 더 인정받아요. 근데 솔직히 내부로 들어옵니다. 이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멈칫멈칫하는 거예요. 아주 쉽다고 생각하면 그냥 불도저처럼 나가는 거예요. 또 하나, 이거를 내가 쉬운 소리 한다고 생각하니까 멈칫멈칫하는 거예요. 준다고 생각하면 우리나라 사람은 정이 많기 때문에 주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주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냥 막 튀어나가요. 너 건강 챙기라고, 너 잘 살라고, 기회 주는 거잖아? 너 주는 거잖아? 이러면 확 튀어나갑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우리가 보면 사회적 지수를 꼭 보자면 상중하가 있겠죠? 하를 만납니다. 경제적 자립이 어려워요. 그럼 제가 얘기하죠. 열심히 살았잖아요. 열심히 살았지만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장님이 못나서 그래요? 아닙니다. 선택이 잘못됐어요. 당신의 잘못은 선택이에요. 저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선택이 잘못되니까 나아질 방법이 없더라고요. 선택이 바뀌니까 제가 인생이 이렇게 폈습니다. 바꾸세요.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바꾸세요. 근데 사람들은 현실이 급급하니까 사업은 좋은데 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부업으로 가서 망각해. 위험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벗어나고 싶은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의심병이 들어온 거예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가장 무서운 불치병. 고칠 수 없습니다. 대신 고쳐줄 수 있느냐? 약이 없습니다. 명의도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가 고치셔야 돼요. 의심병이 들어오면요, 교육을 자기가 해, 호전 반응이라고. 그래놓고 자기가 호전 반응 오면 부작용이에요, 착각이에요.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파트너한테 얘기할 때는 호전 반응이래. 스폰서한테 얘기할 때는 부작용이래. 이건 또 뭐예요? 파트너한테 사장님, 이거 호전 반응이야. 걱정 안 해도 돼. 이러고 스폰서한테 와줘. 스폰서님, 이거 뭐 제품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향부터 싫던데 이거 막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마음이 틀려. 그러니까 마음이 다르니까 마음은 전달되죠. 희지가 되겠습니까? 땡이 바늘구멍 때문에 무너진다고 작은 거 마음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 씨앗 하나가 이게 여러분 성공을 막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심병이다. 제품을 의심하고
보상도 의심하고 회사 의심하고 맨날 그놈 렉소리 하는데 야 어쩌라고. 지금도 그런 양반들이 있어요. 회사 문 닫아야죠. 역사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렉솔로부터 출발한 거 어쩌라고. 근데 그 말을 밖에서 들으면 그거 진짠가? 강의를 3년 동안 쇠가 빠지게 들어놓은 것도 진짠가? 이러고 나한테 또 질문해. 사장님 입 아픈 얘기 좀 그만 좀 합시다. 회사를 그래 못 믿으면 가세요 그냥. 저 그래 버립니다 요즘에는. 이제 비즈니스를 안 하시거든. 가라면 또 안 가요. 막 아쉬워가지고 오두니까 가더라고. 탁탁 내치니까 안 가더라고. 아 우리 스폰서님 바뀌었구나 막 이러면서 뒤에서 뒷담화할 수는 있어도 가지는 않더라고. 더 무서운 거 바로 시스템을 의심해서 시스템을 만들어. 이게 좀 부족하대. 1박 2일이 다 좋은데 이런 걸 좀 추가해야 된대. 저한테 맨날 얘기합니다. 난 스폰서님 하는 그대로 짭니다. 그대로. 스폰서님 좀 보면 좀 깔끔하게 짜요. 깔끔하게. 뒤에다가 미사하고 없어요. 이번에도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리주 로얄 크라운 주제 딱 끝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해요 저도. 누구 다이아몬드 주제 딱.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프랜차이즈 앤 스토리 고 하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그대로 가요. 근데 우리 파트너가 얘기합니다. 스폰서님 그렇게 하지 말고 팀플레이가 필요합니다. 팀플레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를 짜서 조장을 정해서 경쟁도 하고 상금도 좀 결고 이런 거 좀 하시면 어떻겠냐. 시크릿이 그렇게 한대. 시크릿이 누구보다 큰 회사냐. 왜 그렇게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잘 나가는데도 몰라. 그게 몰라서 그럴까요? 우리 신병. 더 나은 게 없어요. 지금 거를 충분히 활용해도 저 4년 6개월 만에 오해 왔거든요. 충분히 올 수 있는 거를 그렇게 의심하니까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스폰서 의심해. 스폰서 의심해. 난 자다가도 볼떡볼떡 자니까. 근데 그동안을 견디셔야 돼요. 이 견디는 방법을 어디서 배우느냐? 깎이면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파트너가 스트레스를 주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나를 깎는 지금 수업 받고 있다 이런 생각. 내가 리더가 되기 위해서 내가 리더를 크게 만들 신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신이 있다고 그랬죠? 뭐 믿는 신이라 있을 겁니다. 그래 신은 계셔. 나를 얼마나 크게 키우시려고 자꾸 이런 일들을 주실까. 감사합니다. 이러면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렇게 가다 보면 아무 일도 아니다는 거 제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지수가 올라가는 거는 유니시티 성공을 하다 보면 유니시티 안에서만 성공하는 게 아니라 지수까지 올라간다. 자, 이 얘기 드리고 싶고 수준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갔습니다. 수준은 지적 수준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적 수준. 여기서 지적 수준이란 여러분이 집에서 독학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독학으로 가져가는 거는 말 그대로 지식만 가져가는 거예요. 제가 지적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지적 수준은 오프라인을 경험하셔야 돼요. 틀은 이때 자유롭게. 스폰서님 가장 잘하시는 겁니다. 틀은 정확하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이 속에서 자유롭게. 왜냐면 스폰서님 마다니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지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팅에 절대로 빠지시면 안 됩니다. 왜요? 집에서 책을 읽는 것도 좋지만 읽으면서 나오셔서 동기부여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간접 경험도 뇌는 직접 경험과 구분을 못합니다. 3번만 들어버려요. 3번만 들어버리면 내 경험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경험이 아주 중요합니다. 나는 겪어보지 못했지만 타인의 경험을 들으면서 나는 그 경험을 돈 주지 않고 사는 거예요. 내 걸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지적 수준. 지적 수준을 올리는 데는 미팅이 아주 중요하고요.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여러분 철저하게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철학. 네트워크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전 세계 매출에 아시아 매출이 제가 60, 70%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사업하기 가장 좋은 환경이 대한민국. 왜 그럴까요? 우리는 정문화. 먹어보고 좋으면 줘야 돼. 언니야 먹어볼래? 오빠야 먹어볼래? 안 주고는 못 배겨. 잘 주는 사람의 성공도 빨라요. G3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네트워크이다. 네트워크이다. 왜냐하면 가장 좋은 환경, 바로 정문화, 또 하나 급해요. 빨리빨리.
시작하려면 끝장을 봐야 되죠. 굉장히 급합니다. 빨리빨리. 이런 거. 그 다음에 인터넷 발달. 그리고 따닥따닥 붙어있죠. 돌아선 사람이고 돌아선 사람이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왜 한 사람을 놓고 싸우는지 잘 모르겠어요. 인연이 아니면 곱게 보내면 될 것이지. 인연이 아니면 억지로 만들려고 하니까 싸우는 거죠. 천지가 사람인데 빼까리 아시죠? 자, 이 네트워크는 한국이 가장 잘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개인의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개인의 가난 구제야. 어쩌면 개인의 가난 구제는 우리가 할 수 있어. 어쩌면 네트워크에서 대통령도 나올 수 있어. 그리고 네트워크의 거장이 나올 수 있어. 네트워크의 거장. 어디에서 나올까? 아메이보다는 유니시티 나와야 되겠지? 유니시티 안에서 유니크 패밀리에서 나와야 되겠지? 여러분이 꿈을 꿔보는 거예요.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보였습니다. 아, 유니시티가 정말 큰 사업이구나.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사업을 작게 보면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사업이니까 아주 작게 느껴집니다. 크게 보면 한도 끝도 없이 크게 보여집니다. 마음먹기에 달라서 달라진다는 거 제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준과 지수를 얘기했는데 수준은 바로 지적 수준을 얘기하고 있고요. 인격도 수준이 있습니다. 상중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들 비즈니스는 실력과 인격 게임인데 인격도 수준이 있더라. 이 수준도 결과적으로 성장하더라. 유니시티를 통해서 성장하더라 라는 거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크게 세 번째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의 파워가 생긴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이 다 있는데 이 리더십의 파워가 생겨요. 근데 이 리더십은 비즈니스를 처음에 초창기에는 좀 강압적인 리더십이 맞습니다. 너무 상대를 배려하면 사업이 안 됩니다. 뭐 친구야, 내가 이번 주는 바쁘고 9월달 날씨 좀 풀리면 내 갈게. 그럼 그 말을 또 철떡같이 믿어요. 9월 첫째 주가 들어옵니다. 친구한테 카톡을 넣었습니다. 친구야, 9월이야. 언제 나올래? 그러니까 어머 벌써 그렇게 됐니? 좀 보자. 이래. 보자. 걔라고 답이 없어. 셋째 주쯤 돼가지고 다시 톡을 넣었습니다. 언제 볼까? 톡에 답이 안 오네? 이런 경우. 다음 주에 갈게. 이랬습니다. 다음 주에 알았어. 바로 배려 아니에요. 물어봐야죠. 왜 다음 주에 오려고 하는지. 그래? 이 가위 듣는 것보다 더 큰 일이니? 더 중요한 일이니? 이 사업은 네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비즈니스야.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어? 누가 돌아가셨니? 네 남편 돌아가셨니? 세상에 그게 가장 큰 일이니까. 전 그래. 부드럽게. 그랬니? 캐시마크? 농담이야. 이렇게. 농담치고는 좀 세죠? 농담이야. 꼬리 따다다다 이렇게. 그렇게 저는 핑계를 댈 때 한 번씩 원인 분석을 해요. 아, 얘가 안티 한 방 먹었구나. 바로 감이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왔다고 막 쳐들어가요. 바로 가요. 가서 본인의 잘못된 편견 수정시켜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얘기를 해줘요. 이 주위에 성공한 사람 없잖아. 다 평범한 사람이잖아. 너 평범하게 살고 싶어? 평범하게 살고 싶지 않으면 바꿔야지. 주변에 사람을 바꾸는 거야. 네가 월 200을 번다 보자. 그게 캐파야. 월 2,000을 벌고 싶으면 2,000 버는 사람을 눈으로 확인하고 그 사람 쫓아다녀야지. 이게 지금 1,000만 원 버니? 월 1억 벌고 싶다. 1억 버는 사람을 쫓아다녀야지. 근데 그런 사람 있니? 네 주변에? 유니시티 와봐. 그런 사람 있어. 내가 지금 많이 버는 이유가 뭐야? 우리 스폰서 그렇게 벌어. 그런 분을 보고 따라가도 이렇게 됐어. 내가 잘한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런 분과 함께 했을 뿐이야. 자극을 줍니다. 저는 배려 잘 안 합니다. 진정한 배려란 그 사람에게 이 사업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진정한 배려지, 핑계거리를 눈감아 주는 건 그런 배려라고 보지 않아요. 근데 마음이 여리다는 이유로, 트리플 A형이라는 이유로 상처 덜 받고 싶다는 이유로 어차피 상처를 받습니다. 아직은 여리니까. 그런 이유로 그 핑계를 틀어준다면 조기에 사업이 되지 않고요. 조기 3개월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인맥에게 정보를 뿌리지 않으면 속도가 자꾸 늦어집니다.
속도가 빨랐던 분들 잘 보시면 초기 3개월을 잘 진행했던 분들, 난 3개월이 지났는데 어떡하지? 다시 초기 3개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모든 답은 내 안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다 내 안에 답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볼 수 있으면 좋겠고, 리더십의 파워는 내가 알고 진행하는 거고 내가 잘하는 거에 가속도를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강압적인 리더십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이 강압적인 거는 미흡하게 돼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부드러운 카리스마. 부드러운 카리스마. 핵심적인 한마디를 해줄 수 있을 때 카리스마가 나옵니다. 근데 부드럽게 바뀝니다. 이것도 파워입니다. 근데 어쨌든 올라오시면 아까 바다와처럼 유하고 부드럽게. 처음부터 부드러워도 안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처음에는 강압적 리더십. 시간이 지나면 부드러운 카리스마. 부드럽게. 그렇지만 정확한 방향 제시. 핵심. 이런 것도 어디서 배우느냐? 유니시티 안에서. 만든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죠. 리더는 표현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준다. 뭘 통해서? 교육과 훈련. 교육과 훈련. 여러분 스폰서님이 안내해주는 길 속에 답이 있더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람이 답이기 때문에 인성 속에서 피어난 꽃이 오래간다. 인성 속에서. 실력만 가지고 되는 건 한계가 있다. 인성도 실력을 만났을 때 꽃이 핀다. 두 가지는 공존한다. 인성도 수양이 된다. 뭘 통해서? 교육과 훈련. 아셨죠? 네. 그래서 리더십의 파워는 바로 실력을 갖추고 인성을 갖추면, 그리고 인성을 갖추는데 가장 기본은 모범. 두 번째, 언행일치. 왜 행언일치라고 얘기하지 않고 언행일치라고 얘기를 할까요? 사람들은 말이 빨라. 사람들은 말이 빨라. 행동이 빠른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말이 먼저 해. 그래서 우리가 언행일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입으로 두 말하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죠? 이게 바로 인성을 갖춘,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라는 거. 그리고 직급이 잘 나갈 때, 못 나갈 때 같은 행동. 내 파트너가 좀 빨리 오고 늦게 오고 같이 대하는 태도. 같이 대하는 태도. 조금 못 나고 잘 나도 같이 대하는 태도. 어떤 분 이런 분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파트너가 오면 그냥 난리가 나고 다이아몬드 가실 사장이 오셨어요. 착한 리더죠. 좋은 걸 표시를 너무 내. 내가 맨날 앉을 때만 표정 내지 마. 표정하고 옆에 있는 사람 서러워 죽겠어 좀. 옆에 있는 사람 집에 간다니까. 집에 갔어. 근데 안 된대. 좋아하는 파트너가 오면 정신이 없어. 눈이 확 뒤집어가지고 아이고 그냥 죽었던 조상이 돌아와도 저렇게 안 박아. 근데 조금 싫은 파트너가 오잖아요. 근데 예의는 잘 갖춰. 선생님 오셨습니까? 이러고 끝. 근데 봐버렸잖아요. 이렇게 하는 걸 봐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소외감을 느끼더라고요. 소외감. 그래서 너무 이뻐도 표내지 말고. 표는 언제 내느냐? 단둘이 있어요. 단둘이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아닌 사람은 공개적으로 칭찬하고요. 공개적으로. 정말 괜찮은 사람은 개인적으로 칭찬하시고. 왜요? 진짜 공개적으로 괜찮은 사람, 남도 괜찮은 걸 알아. 굳이 칭찬 안 해도 돼요. 괜히 그분이 자꾸 떠오르면, 올라오면 바람이 세. 골도 깊고 더 힘들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다 아니까 냅두면 돼요. 1대1로 칭찬. 이 사람 정말 아닌데 사람 좀 만들어야 되겠어. 공개적 칭찬. 그럼 바뀌어요. 우리 스폰서님이 나를 칭찬하네. 알아. 본인은 알아. 근데 너무 착한 분, 이런 분 있어요. 공개적 질타를 할 때도 있습니다. 리더가 바꾸려고 좋은 뜻에서. 근데 그분을 두고 한 얘기 아니에요. 근데 맨날 자기 말을 해. 자기 얘기해. 누가 찔렀나? 집에가 입을 뒤집어서 막 울어. 자기 얘기 아니에요. 제발 좀 들을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꼭 안 들어도 될 사람이 들어. 들을 사람은 내 얘기 아니래. 파트너가 와야 되는데 파트너가 안 왔지 이러고 있어. 진짜 환장해. 들리면 리더가 되더라. 안 들리면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표정이 똑같아. 반성을 했으면 표정이 다르거든요. 반성한 기미가 전혀 없어요. 이분은 좀 어렵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자,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행복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갑니다. 성공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요즘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유다. 성공이 뭐냐? 여유다.
저는 한때 성공은 결과를 내야만 성공이다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성장하는 과정이 성공이더라고요. 성장하는 과정을 즐겼을 때 성공했을 때도 즐기더라고요. 성장하는 과정을 즐기지 못하면 성공했을 때도 못 즐겨요. 여유란 시간적 여유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마음의 여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다 좋아한대요. 가난한 집의 문턱으로도 들어가고 부잣집의 문턱으로도 들어가고 얘들은 계곡도 마다하지 않는데요. 아무데나 그냥 흘러간대요. 그런데 이 행복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본인이래. 나는 못 나가니까 불행해가 아니라 나 잘하고 있어. 나 지금 참 잘하고 있는 거야. 나니까 이렇게 견디는 거야. 그래서 나는 반드시 해낼 거야. 그리고 과정을 좀 즐기고 우리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죠. 거절도 사업이다. 진정한 비즈니스는 거절을 받아야 된다. 100번 거절의 목표를 세우라. 이런 얘기 왜 합니까? 그런 얘기 하는 이유는 즐기라고 하는 거예요. 목표가 100번입니다. 100번의 목표를 정했다는 거는 100명을 만나겠다는 뜻이죠. 그렇죠? 100명을 만났는데 누가 PD 못 오고 누가 사파 못 옵니까? 올 수 있죠. 그러니까 목표를 정하면 목표를 정하지 않았을 때는 거절을 받은 상처를 받죠. 목표를 정하면 거절받았습니다. 아싸! 막 그럽니다. 왜요? 줄었잖아요. 한 번. 99번만 하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노하우가 쌓여요. 그리고 거절받아도 순간은 당황하겠으나 즐길 수 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더라. 우리 네잎크로바 얘기 참 많이 합니다. 그렇죠? 네잎크로바. 그렇게 흔한 게 세잎크로바인데 그 흔한 세잎크로바를 지금 밟으면서 네잎크로바를 굳이 찾습니다. 알고 봤더니 세잎크로바가 행복이더라. 행복을 받고 행복만 찾으려고 하니까. 우리는 혹시 그러지 않나? 저희들 비즈니스는 롱런 하셔야 되고 하나의 작입니다. 일이에요. 제가 윤희 씨를 만나서 가장 고마웠던 거는 나이 들수록 어울리는 일. 나이 들수록 어울리는 일. 아까 김영석 교수가 얘기했듯이 행복하게 살려면 죽을 때까지 일을 해라. 그리고 이렇게 모든 거를 끌어올려주는 멋있는 일. 돈에 얼마 벌어라 이런 기준이 없죠? 벌고 싶은 만큼 벌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유니시티가 행복.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 그리고 타인을 도와야 내가 성공하죠. 이것처럼 보람 있는 일이 없어요.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상대를 도와서 그들이 성공했을 때 비로소 내가 성공하는 일. 얼마나 보람 있습니까? 제가 우리 파트너들이 가끔 스폰서님 이번 달 돈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꼭 밥을 사야 되겠어요. 밥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그때 정말 행복합니다. 근데 그분들은 꼭 막 좋은데 멋있는 데를 가려고 해요. 사장님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사장님 그 마음이 중요하고 그 마음으로 밥을 먹었다는 게 중요하지. 짜장면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라면을 먹으면 어때요? 가까운 데 갑시다. 가까운 데 가요. 근데 마음은 돈 안 쓰게 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또 제가 또 진심이기도 하고 그 마음이 고마웠기 때문에 이미나 뭐 수백만 원 넘는 밥을 먹었는 거 마찬가지. 굉장히 보람이 있어요. 이럴 때 제가 감동에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아, 이게 보람이구나. 유니시는 이렇게 가치 있는 일. 세상 일은 이런 일이 없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그렇게 풀어주려고 하지 않아요. 심지어 카피 문구, 광고 문구 이런 게 있었잖아요. 쉿. 누구도 몰라? 며느리도 몰라. 그렇죠? 우리는 어때요? 있는 거 없는 간스럽게 다 빼주잖아요. 하나라도 더 줄 게 있나? 이러잖아요. 이래서 성공하잖아요. 참 멋있는 일을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일로 인정받을 때가 조만간 올 겁니다. 앞으로 대선 주자 나오시면 반드시 네트워크를 언급을 할 거라고 봅니다. 100%가. 왜요? 5천만 국민 중에 1,000만 인구가 네트워크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의 자업으로 인정받을 때가 반드시 옵니다. 저희는 정년이 없습니다. 이 멋있는 일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한다면 답은 없습니다. 기회는 왔을 때 쟁취하는 겁니다. 쟁취했으면 반드시 결과를 이루셔야 됩니다. 여기서 결과란 PD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이 마음을 끝까지만 가져가신다면 성공은 아주 쉽다는 거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